인간은 어려서부터 그 동물적인 쪽으로 양육될 좀 필요가 있다 이거죠. 아기 때는. 그래서 막 흙도 집어먹어야 되고 좀 지저분한 환경에 있어야 되고.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 그다음에 기생충들이 우리랑 지속적으로 공존을 해왔어요. 세균이나 기생충이. 그래서 최근에 아토피라는 병도 기생충이 줄어들면서 생긴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연하고 멀어지다 보니까 몸에 들어와 있는 기생충의 종류가 줄어드는 거죠. 또는 아예 없지는 않을 건데 이게 종류가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면역세포들이 같이 무슨 우리 그 면역체계는 군인이나 경찰이기 때문에 군인과 경찰의 특성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훈련을 해요. 그래서 평소에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하려면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면 민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그 모든 집단을 나누면 2대8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미 집단을 보면은 20%만 열심히 일하고 80%는 노는데요. 개미가.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을 뽑아가지고 집단을 만들어 놓으면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개미 집단이 되겠구나. 그러고서 과학자들이 20%의 개미만 따로 모았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 중에 80%가 또 놀더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면역세포라는 거는 원래 사명이 우리 몸속에서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던 것들을 공격하는 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이 자기들끼리 막 전쟁을 하다가 자기 나라의 어떤 그 단합을 위해서 조선을 침략했던 일이 있잖아요. 임진왜란. 그것처럼 이 면역세포와 싸울 수 있는 주요 적군이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워, 자기들끼리. 그래서 면역세포들이 얘네들은 군인과 경찰이 총을 들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공격 본능이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 편 중에서 조금 이상하게 생긴 놈하고 싸워요. 이게 왕따예요, 왕따. 그리고 우리 그 교실에서 왕따를 시키는 현상이랑 아토피랑 정확하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중학교 애들 중고등학교 때 보면은 패싸움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학교와 학교끼리 싸웠거든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는 자기 학생들을 보호해주고 막 이랬어요.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사라졌잖아요. 그런 문화 자체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작은 교실 내에서 적군을 만들고자 하는 게 생깁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왕따를 만들어내거든요. 같은 편인데, 같은 반인데. 아토피가 그런 거예요. 아토피하고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게 면역세포가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질병이에요. 근데 그 질병의 유래가 자기가 싸울 기생충이 사라졌기 때문에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세균,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하고 공생관계에 있어요. 박테리아. 그게 무슨 얘기냐? 걔네들이 사라지면 우리 DNA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위생적인 환경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의 장수의학은 좀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후진국 있잖아요.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 가면 그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의 몸속에 공생하는 세균과 바이러스는 우리 현재 한국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2배나 많아요. 근데 병이 안 걸리고 잘 삽니다. 뭐 어디 아프면 금방 낫고 치료해주고.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 공생관계가 아주 적절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강한 거죠. 약물을 먹지 않아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다양한 그 균형이 몸에 이루어져 있는 거죠. 아무튼 세균이나 기생충이나 바이러스도 우리의 DNA에 분명히 후속 유전학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식습관하고 환경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환경이 완전히 위생적인 환경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이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몸이 한순간에 더 빨리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나이를 먹었을 때 아주 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라다가 50대가 됐을 때는 더 큰 어떤 뭔가
면역력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찾아왔을 때는 뭐 감기로도 죽을 수 있다는 얘기죠. 평소에 그게 세균이 없으면 몸에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식습관은 그래서 뭐 독성분이 있는 게 안 좋죠. 인공적인 성분이 많을수록 안 좋죠. 자연식이 좋은 거고요. 자연식이 좋은 이유는 오랫동안 우리가 그 석기 시대의 식단과 한식이 좋은 이유는 오랫동안 우리가 그 발효된 균하고 유산균하고 석기 시대 식단의 그 비율에 우리 몸이 적응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좋은 거거든요. 우리 정통 발효식품이 많은 한식하고 석기 시대 식단. 이거 두 가지로 우리 아이들은 그 식습관이 고정이 되는 게 좋습니다. 어렸을 때. 근데 이거를 막는 게 돈 주고 사 먹는 음식들이에요. 그다음에 그게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우리 세포가 아이들의 세포가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하게 되면은 젊었을 때 한 30대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40대, 50대 되면서부터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암에 걸렸을 때 그 웰빙 음식을 먹어줘야 되는데 암을 치료하는 식단을 만약에 내가 좋아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거하고 맞아 이게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해주던 된장국 그 맛이네 이렇게 먹는 거하고 뭐야 난 된장 먹어본 적도 없는데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치료도 나중에 그 힐링을 할 때 음식으로 자기 몸을 치료할 때 야채 같은 것도 어렸을 때 많이 먹어봐야 되는 이유도 나이 먹었을 때 자기 혹시라도 뭐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이제 그 약초라든가 약초나 야채를 먹을 때 즐겁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은 즐겁게 먹느냐 즐겁게 먹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같은 인종의 그 음식물을 먹는 그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문화하고 미국의 문화가 좀 다르거든요. 프랑스의 문화는 좀 더 복지가 잘 돼 있고 인간관계에서 긴장감보다는 그 유대감이 더 강합니다. 서로 즐기고 농담 주고받고 이런 유대감이 더 강하고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문화는 긴장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에서 고기를 먹는 거하고 우리나라는 미국 사람들이 고기하고 술을 먹는 거하고 프랑스 사람들이 고기하고 술을 먹는 것이 들어간 다음에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신체에서. 그러니까 긴장 관계에 있고 경쟁 관계에 있는 문화권에서는 똑같이 밥을 먹어도요. 우리가 그 똑같은 이슬을 먹어도 소는 우유를 만들고 뱀은 독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거랑 같아요. 긴장 관계의 문화에서는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그 탄수화물을 독성분을 제거해 줄 수 있는 LDL로 탄수화물을 바꿔요. 그러니까 LDL에는 두 가지 형이 있다는 것이죠. 저밀도 콜레스테롤에는 A형과 B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게 A형이고 나쁜 게 B형인지 지금 좀 까먹었는데 좋은 거라고 칩시다. A형. 그래서 A형이 좋은 건데 좋은 콜레스테롤은 고기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고기로부터 섭취되는 거예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뭐냐면은 탄수화물을 저밀도 지방질로 이 간이 바꾸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로부터 바뀐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나쁜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미국 사람들이 고기하고 옥수수를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프랑스에서도 고기하고 옥수수를 먹는다고 합시다, 알코올 같은 거를. 그런데 여기는 인간관계가 좋아요. 회식 분위기가 좋아. 경쟁 관계가 없어. 근데 그래서 우리 직장 회식 있잖아, 직장 회식. 직장 회식이 몸에 좋은 게 아닙니다. 왜 몸에 좋지 않냐면은 과잉 영양이 들어오게 되면 인간은 그것을 지방질로 바꾸잖아요. 지방질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경쟁 관계에서 회식을 먹는 것은 안 좋은 B형 LDL로 탄수화물이 바뀔 확률이 더 높은 거죠. 더 높은 겁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밥을 먹는 거하고 내가 호랑이 상사랑 밥을 먹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신체에서.
그래서 그 연구에서 보면 프랑스에서 고기와 술을 먹는 사람하고 같은 인종을 연구를 했는데 미국에서 그 고기와 와인을 먹는 사람이 심근경색이 걸리는 비율이 달라요. 지금 제가 3배인지 6배인지 까먹었는데 일단 3배 이상 다릅니다. 미국 사람들이 심근경색과 동맥경화가 훨씬 많이 옵니다. 똑같은 걸 먹는데도. 그게 바로 이겁니다. 마인드. 그 국가의 그 집단의 어떤 인간관계나 문화가 만들어내는 사고방식의 차이가 더 그 암세포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후성유전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고 할 때 우리 한국 같은 데서는 그래서 그 마인드를 좀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큰 비전과 긍정성을 줘야 돼요.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작은 성취와 작은 실천을 어떤 칭찬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큰 비전과 긍정성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에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똑같은 심리적인 인간관계의 스트레스에 노출이 돼도 탄수화물을 LDL로 바꾸는 비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망치는 해로운 것을 더 적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병이나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더 낮아지는 겁니다. 이게 심리적인 안전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성취와 작은 실천을 칭찬하는 문화. 근데 이 작은 성취와 작은 실천을 칭찬하는 문화의 반대가 뭐냐면은 성적 중심의 평가입니다. 등수 평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거를 칭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그 부모의 마음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LDL로 바꾸는 비율이 높은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어렸을 때 그 양기.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공교육 체계는 의료 비용을 급증하게 만들 수 있는 체계로 틀이 짜여져 있어요. PBL이라고 뭔가 문제가 Problem Based Learning인데 PBL로 그 문제를 협력을 통해서 구성원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 풀어가는 방식으로 공교육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경쟁체제로 공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걔네들이 또 인재도 아니에요. 공부 잘한다고 사실 인재도 아니에요. 이건 창의성의 문제로 넘어가 보면 또 공부 잘하는 거하고 창의성은 저 별개의 문제가 있거든요. 생산적인 창의성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오히려 생산적인 창의성은 ADHD가 있다거나 난독증이 있다거나 어렸을 때 공부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 더 높은 걸로 나옵니다. 조사해 보면. 언어성 지능이 높을수록 창의성은 떨어진다는 그 뇌과학적인 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영어 잘하는 애들은 시키는 일은 잘합니다. 공무원 같은 거. 그런 건 잘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순발력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위험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월호 같은 재앙이 터졌을 때 우리나라의 현재 관료가 되어 있는 두뇌는 돌발 상황에 취약한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그래서 공무원들은 원래 돌발 상황에 대처를 못해요.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두뇌는 어디에가 많냐면 사업가들이 많아요. 사업. 돈 번 사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투표를 하거나 할 때 그 국회의원이나 뭐 이렇게 시의원을 뽑을 때 과거에 공부를 아주 잘했을 것 같은 사람을 가급적 뽑지 마세요. 가급적. 우리나라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진짜 안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두뇌는요, 사업 경험이 많은 사람을 뽑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은 아예 정치인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서울대 나온 정치인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은 뭐에 능숙하냐면
과거의 경험을 분류해서 정리하는데 굉장히 능숙해요. 그 사람들이. 근데 미래에 닥쳐올 새로운 문제를 대처하는 능력은 굉장히 약합니다. 아, 이건 성공 좀 해야 되죠. 성공. 공부 어렸을 때 많이 안 한 사람을 뽑자, 정신으로. 근데 사업 경험이 있고, 그 공동체를 이렇게 이끌어가본 경력이 있는 사람들. 근데 어렸을 때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운동 취미가 있다거나, 뭐 장사를 많이 해봤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좋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글쎄, 그 사람이 장사를 해본 것도 아니고, 단체를 이끌어본 것도 아니고,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anyway.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런, 우리 DNA의 후속 유전학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메틸기는 열쇠를 잠그고, 아세틸기는 열고,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 이게 이런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건 식습관하고, 운동 취미의 습관하고, 사고방식 이 세 가지가 우리 DNA를 바꿈으로써 암에 걸리기 시작하고, 뭔가 신체가 치매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라는 거, 알츠하이머 병을 유발하는 아밀로이드 단백질도 단백질이 변형된 거예요. 단백질은 왜 변형이 되죠? 유전자가 먼저 변화하지 않으면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후속 유전하고 관련된 거예요. 치매도. 치매, 암 전부 다 후속 유전학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후속 유전학이 암 치료에 선봉에가 있어요. 후속 유전학적인 연구가 그래서 지금은 가장 보편적이고요. 노벨상도 가장 많이 나오고. 이거 다 줄 거니까 찍지 마시고 잠깐 끊었다가 다시.